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뭔일 이슈.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원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판도라.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진흙으로 빚어진 최초의 여성인데요. 신화에 따르면 이 판도라가 온갖 불행을 가져오는 그 상자를 호기심에 못 이겨서 열어버렸고 그게 곧 인류의 불행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는 어떤 불행의 시작을 뜻하곤 하죠. 영화 판도라에서 원전 사고가 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무척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판도라의 상자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은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지배당합니다. 이제 무조건 정치인들 편들거나 욕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우리 지역 정치인 인물 해부. 그는 누구인가?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이번에 3주 만에 만났네요. 그동안 더 멋져지신 것 같은 우리의 선장, 우리 방송의 모든 법적 책임을 온몸으로 떠안겠다고 다짐하고 사시는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적 책임을 다 떠안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그랬다고? 예. 그래요. 오늘 주제 앞서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지역의 이슈들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3주가 벌써 지났네요. 네네. 네, 그동안에 좀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지금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이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네네. 상당히 지금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근데 네. 대전 지역에서도 그런 탈당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대표적 인물 한 명만 소개하면 네. 김신호 전 교육감. 김신호 교육감이 지난번에 새누리당으로 유성인가에 출마했었죠? 유성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이 되긴 했지만 네네. 이번에 바른정당행을 그분 택했습니다. 연세 많지 않으세요? 네. 바르게 남은 삶을 바르게 네. 하시려고 그러는. 네, 바르게 사십시오. 네. 그분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지금 네네. 탈당을 많이 하고 있고 반기문 전 총장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막 돌아다니고 계신데 그분의 행보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바른정당행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반기문 총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그 기자시니까 네. 그 나쁜 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우리 기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했더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고. 아니 질문을 청와대 가서 안 하면은 안 해서 나쁘다 그러더니 질문했더니 또 나쁘대요. 대체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대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한테 나쁘다 그러면 네.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장장 기자님은 예, 나쁜 기자입니다. 예, 저는 많이 물어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서 한번 다뤘던 기런문교 폐교 논란에서 그랬죠. 예, 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싸웠는데 드디어 대전시의회에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오, 박수. 박수. 이야. 네, 예, 네. 예. 예, 얼마 전 일인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네네. 이제 폐교를 그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그 수정 가결을 해서 아예 그 내용을 2017년 2월 말로 폐교를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폐교 의견이 압도적이었나요? 아슬아슬했나요? 그 전체적으로는 그 이제 5명의 그 교육위원들이 네네. 그 심의를 하는데 3명이 그 더민주 출신들이세요. 근데 네네. 이 3분이 주로 이제 폐교에 반대하고 나머지 2분이 이제 새누리당인데 이분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유보.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네네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 논의를 하셨고 네.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고 나오시더니 결국은 삭제하는 걸로. 근데 이게 사실은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2018년 2월에 우리 지역에서 5군데가 또 폐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이거 가지고 괜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네. 먼일 이슈 좋은 징크스 또 하나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스물 민영화에 이어서. 예, 그것도 대전일보도 그랬었고. 네, 그렇죠. 예. 또 조금 소식을 전하자면 네. 그 같은 시간에 그 논의된 것 중에 좀 안 좋은 걸로는 대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좌절됐습니다. 아유. 그것도 우리가 다뤘는데. 네, 그랬죠. 예. 네. 이게 대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이제 작년 봄에 그 추진하려고 했다가 반대 세력 주로 기독교계 종교적 그랬었죠. 이유로 네네. 그 학생들한테 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적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성적 취향으로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이 2가지 조항을 가지고 기독교계가 주로 반대를 했는데 네, 학생들이 동성연애자 된다고. 그렇죠. 차별하면 네네. 차별하지 네. 않으면 종성연애 된다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이슬람 뭐 네네, 그렇죠. 뭐 도도가 된다 테러ris트인가 그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반대해가지고 사실 무산됐었거든요. 네네. 작년 봄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2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후퇴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도 하자 했는데 이번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보류됐어요. 왜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예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네. 해줄게요. 심현영 의원이 대덕구 그 지역구를 하고 있는 심현영 의원이 의원, 네네. 지적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내용 중에 학생들한테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주면 강제로 공부를 못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인데 네. 자유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선뜻 안 가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질문하니까 교육 쪽에서도 지금도 이미 학생들이 많이 그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강제학습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60%만 하고 있대요. 지금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뭐 전체 통계이겠죠. 다 인문계만 하는 건 아니겠고.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얘기예요. 근데 그 조항에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학생들은 가진다. 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네. 선생님이 강제로 자율학습이라는 말이 안 되죠. 양립하네. 네. 강제로 자율학습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 해서 보류된 거예요. 참 희한한 논리죠. 보통 이해가 안 되는. 인문계 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에서 빼주더라고요. 야자를. 그러니까 학원 가면은.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길을 살려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이걸 보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그 2분이었어요. 대덕구의 심현영 의원님, 네, 그리고 윤진근 중구의 윤진근 의원님, 이 2분이 좀 그런 주장을 했고 네네. 그런 주장을 또 받아들여서 또 감안을 해서 나머지 3분이
동의를 해서 이걸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그 대전시 임시회에 다시 이제 논의가 되기로 됐는데 네. 이건 이제 추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분노 허탈 막 그렇겠네요. 네. 이상재 국장님이셨죠. 우리 그렇죠. 전에 출연하셨던 네. 국장님, 네, 힘내시고요. 예, 좋은 징크스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판도라의 상자 하나로 원자로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먼일 이슈에 첫 회 출연하셨어요. 우리 파일럿 이후 첫 회 출연하셨는데 그때 경주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도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었고 또 북대전 IC 앞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하나로 원자로가 있어서 대형 재앙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전이 핵공단이라고 불린다라는 이야기도 나눴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대전에 여러 핵시설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2번째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 네. 또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이용해서 네. 재처리 실험을 하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파이로 프로세싱. 네, 네네. 맞습니다. 아유, 어려운 얘기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원자력 문제도 거의 전문가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처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아, 그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검색하신 뒤에 맨 앞쪽에 가시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판도라의 상자에 이상이 있다. 그 하나로 원자로 내진 공사 부신 논란 이건데요. 지난번 방송 나간 이후에 뭐 내진 공사 들어갔고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또 있었죠? 부식 논란이 아니고요. 부실 논란. 부실 논란. 네네. 깨알 같은 재미로 제가 한번 지적해 보려고. 아이고, 네. 예. 네. 그 하나로 원자로 그 내진 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네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2011년이죠. 11년. 네. 네네. 근데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 원전에 대한 그 점검을 전체 종합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도 그 연구용이긴 하지만 하나로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 있는가 정확히 아세요? 그 북대전 IC 앞에. 네, 거기가 이제 네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네네. 유성구 덕진동이라고 유성구 하는데 덕진동. 네. 네, 덕진동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안에 이제 연구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잠시만요. 원자로입니다. 연구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깨알 같은 재미. 그렇죠. 아싸, 1대1. 네. 당황스럽네. 연구로가 맞습니다. 원자로가 아니고 연구하는 원자로. 원자로. 네, 아, 연구로가 여기- 맞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네네네. 네. 분명히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심판을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그 하나로 원자로의 그 외벽에 그 내진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 좀 그 기준 미달이 있다 해서 보강공사 그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이제 하게 됐죠. 네. 근데 열심히 했는데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 제보도 들어가고 네. 사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분명히 부실할 거니까 문제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을 거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더니 최근에 막 지진이 나고 대전 지역에서도 나잖아요. 계속 그렇죠? 나고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왜 이게 슬픈 예감은 이게 현실이 되는지 네. 그런 부실 그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돼서 지금 논란이 막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구로 예, 연구로가 연구로. 있고 예. 그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겉에 보호하는 외벽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일단 내진 설계가 취약해서 보강을 하는 공사를 해야 되고 네. 공사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현장이라면 일하시는 분들? 공사하는 분들. 공사하시는 인부분들. 예. 아, 네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내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반적인 자료들을 그래서 저희가 다 검토하게 됐는데요. 네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진 성능이 부족하니 이걸 보강해라라고 했는데 보강하고 공사가 들어간 게 2016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작년 2월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2016년 2월 15일이었는데요. 이 공사가 15일 날 착공돼서 마무리하는 계획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공사를 끝내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게 추진이 가능한 됐었고. 건가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했었고요. 빨리. 네. 빨리. 그러니까 네네. 이 공사 기간 자체가 좀 너무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어떤 시공법을 하는지 전문가들하고 검토하기를 했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내진을 보강하는 것에 전문가 분하고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공사는 내진 보강 공사로 어렵다, 보기 어렵다, 내진 보강 공사가 아니다 이런 자문들을 주셨어요. 아까 현재 보강 공사가 내진 공사로 보기가 어렵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물었죠. 아니 이 공법을 어떻게 선정했고 또 이 공법의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좀 의문들이 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이길래 그렇죠? 이 공법은 이제 하이브리드 트러스라고 하는 공법인데요. 하이브리드 트러스. 아니 하이브리드 트러스 맞습니다. 네네. 하이브리드 트러스. 아유, 네. 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영어 나왔다. 네. 근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이제 트러스. 네. 네네. 저희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네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들어있는 외벽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데 그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철근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체에다가 대형 철근을 붙인다. 삥 둘러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철근을 가로로 붙이는데 네. 9층으로 해서 붙입니다. 9개 층으로. 튼튼해지겠네요, 그러면. 그 H빔이라고 보통 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을 이제 가로로 응. 양쪽으로 붙이는 네네. 거죠. 근데 그것을 밑에부터 위에까지 아홉 단계로 이렇게 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탄해지겠네. 그러니까 네네. 가운데 이제 구멍을 벽이- 뚫어서 네. 이거를 이제 나사로 조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방식인 벽은 탄탄해지는데 문제는 그걸 9단으로 붙이니까 네. 4개의 벽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1개 벽면을 제외하고 3개 벽면에 그 철근으로 감싸야 되니까 네. 뭔가 고정할 게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 고정을 위해서 1800개 구멍을 뚫었습니다. 벽에다가요? 벽에다가. 음. 근데 이제 의문이 되는 거는 그 건물은 저희가 들어갈 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예, 아무래도. 신발도 다가 옷이고 뭐고 다 이제 거기서 주는 옷들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갔다 나오면 그건 다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하나로 원자로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방사성 물질들이 나올 거고 그게 네. 내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벽에 1800개 구멍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트러스라는 거는 원자로와 벽 사이에 철근을 딱딱딱 쌓는 건데 그 철근을 붙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나사로 조인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밀봉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구멍 아무래도 우리가 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좀 그러니까 생기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멍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 같은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입으셨던 옷 다 폐기하고. 네, 그래서 외벽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보호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 이제 구멍을 한두 개도 아니고 1800개를 뚫어서 나사를 넣은 다음에 그러면 그 시멘트나 또는 철근 사이에 구멍을 낸 다음에 나사를 네. 집어넣으면 그 사이는 또 뭔가를 메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게 거죠. 이제 하나로 외벽이 벽체 두께가 40cm예요. 네네. 40cm인 벽체 두께에다가 96파이짜리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까 철근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연결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 볼트를 넣는데요. 네. 관통 볼트를 넣는데 볼트는 두께가 36파이입니다. 그러니까 90파이하고 36파이 사이가 네네네. 구멍 사이에 이제 거기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뭔가를 채워서 완벽하게 밀봉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건데요. 네, 그거 안 한대요?
이제 그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했는데 현장에서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제보 주신 분이 자기가 그거를 계속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7월 28일까지 제가 아까 공사 2월 15일에 네.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8월에 8월 말에 끝날 끝날 예정으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핵심인 그 공사가 진행된 사진 중에서 그게 안 되는 거가 7월 28일까지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뭐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가시게 됐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계속 현장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들어왔다라고 네. 하는데 거기 현장에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원자력 연구원은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 완벽하게 밀봉된 거에 대한 네. 증거를 달라라고 네. 했더니 완벽하게 밀봉이 됐다라고 하는 입장 발표를 계속 하시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은 전혀 주고 그러니까 있지 말로만? 않다. 말로만. 말로만 무죄다 나는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조금 이제 네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네. 구멍을 이제 아까 40cm고 철근까지 있으니까 사실 더 긴 이제 구멍이 되겠죠. 네네. 거기를 이제 가운데는 그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 겉에를 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 벽체는 시멘트고, 네. 그럼 그 사이에다가 다른 시멘트 같은 뭔 물질 가지고 네.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무스츠크라우트라는. 예, 오. 무스츠크라우트는 어려운 것도 공부해 오셨네. 그라우트가 뭔지 아세요? 그 왜 우리 예. 저기 뭐지? 아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욕실 타일 붙일 때 보면 줄눈이라고 하죠. 타일 사이 이렇게 메꾸는 거. 네. 뭐 실리콘 쏘거나 석회하거나 그게 시멘트. 예, 네, 그게 그라우트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줄눈.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채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게 가로 방향이잖아요. 근데 네. 시멘트를 가로로 이렇게 물로 돼 있는 걸 밀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밀봉이 될까요? 쉽지 그치, 않잖아요. 중력 때문에 흘러내리니까 결국은 뭐. 아니, 그러니까 가로로 구멍이 있는데 터널 네. 방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쪽에서 그냥 뭔가로 밀어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네네네. 물 예, 묽은 거를. 네네. 네, 그럼 이게 가득 차내는 거예요. 잘 안 트겠죠. 원통이 가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40cm 원통이.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이 좋은 시멘트를 넣었을 때 그 네. 원통에 완벽하게 찰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 윗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네.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실패를 해서 그래서 현장 인부가 이거 엄청- 죽어도 안 되는 것 같다. 안 이렇게 되는 것 7월 같다, 28일까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회견 후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수직 방향으로 부어야만이 이게 가득 차니까 네. 그 붓는 거를 양 옆에서 이렇게 넣지 않고 네. 저 위에서 가운데로 그 어떤 그 어떤 대롱 같은 걸 네네네네. 통해서 이렇게 쭉 넣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쭉 차오르게 네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하면 밀봉이 정말 됐을까요? 일단 구멍이 뚫리면은 100% 밀봉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를 1800개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로 외벽 벽체는 23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네. 이미 이제 건조된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네네네네. 건조한 상태인 거고요. 이 무수축 그라우트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는 왜 저희가 콘크리트로 작업을 하고 나면 약간의 수축이 일어난대요. 마르고 난 다음에. 네네네. 근데 무수축 그라우트는 그 상태가 이제 무수축이라고 하는 게 네. 수축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기존에 있는 벽체와 새로운 이 충전재를 넣은 무수축 그라우트와 그 접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이게 될지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접착이 오래되면 또 벌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벌어질 수 있다 이러는 거고 네. 또 핵심인 거는 그 안에 이제 철근인 관통 볼트가 들어있는데 네. 얘하고 과연 무수축 그라우트는 또 완전 접착이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됐었습니다. 그게 꽉 잡아줘야 이게 지진 큰 힘이 있을 때 이게 네네. 지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잘 안 붙어. 그럼 뭐 철근 대나마나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관통 볼트가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벽체의 안쪽과 바깥쪽에 아까 하이브리드 공법이라고 하이브리드 트러스라고 하는 공법에 그 H빔 철근을 댄다고 말. 그러니까 무거운 철근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 관통 볼트가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관통 볼트가 그 벽체 두께가 한 40cm라고 했으니까 관통 볼트는 한 60cm 정도 되는 안 밖으로 한 10cm 정도 나오면 거기에 철근 빔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빔을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진이 와서 이게
그 상하 좌우로 흔들리면. 흔들린다면 이 관통 볼트는 얘를 지지하고 있을까에 대한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각이 딱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흔들리면은 접착 부분도 이렇게 딱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죠. 틈새 생길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성능 검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했더니 이게 네. 무슨 특허가 진행 중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법이다.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은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요.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이 그래서 업체에서 특허를 현재 진행 중이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는 이 거예요. 그 공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네. 제가 취재할 때 이제 환경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제 나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논란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 공법에 대해서 검증이 됐느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니래요. 검증 말씀하신 대로 검증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대요. 음. 그럼 대체 이 공법을 어디에서 그 하기로 결정한 거냐? 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했다거나 어디서 했어서 우리가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연구한 박사가 이런 공법이 좋다고 했다 했더니 우리의 아이디어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창의적인데요. 네.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원자로를 지금 다루고 얼마나 이게 아까도 우리 용어도 어렵고 네. 정말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걸 왜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래요.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이렇게 중요한 걸 할 때는 검증을 다 한 다음에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사실은 써야죠. 이게 핵 연료 원자 그때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이런 얘기했지만은 단 1%, 0.0001%라도 그런 위험성 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심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지금 장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지금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그렇죠. 그래서 말문이 이제- 막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누가 검증했냐? 내진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네. 그 검증을 했냐 했더니 거기에 참여한 내진 전문가가 누군가인지 그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진 전문가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자문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진 전문가들이 준 자문 의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진 전문가들은 이제 기본 구조를 그 기본 기초공사 등을 통해서 보강하는 그 공법을 제안했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은 시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하는 내진 보강 공사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누가 검증했냐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했다. 시뮬레이션?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서 했다 이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이 공법을 냈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됐던 기존 벽체와 새로운 그 무수축 그라우트라고 하는 콘크리트와 네네. 관통 볼트가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상하 좌우로 네. 진동이나 그 충격이 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 3위일치가 된다고 하는 실험으로 검증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데요. 네. 아까 제가 공사가 2월 15일 착공됐다고 2016년 말씀해 네, 드렸는데요. 이 검증 실험은 며칠부터 됐냐면 3월 8일부터 착수가 됐어요. 2016년 3월 8일.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이후에 검증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자체 그러니까 한 번도 네. 해보지 않은 공법을 네. 도입했는데 검증 실험은 공사가 진행된 후에 진행됐다라는 거고요. 일단 결혼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살면서 서로 알아보자 이런 건가? 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더 황당한 거는 검증 실험을 했는데 이게 수직으로 그 건물을 원래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건물을 수평으로 눕히고 네. 수평으로 하중에 얼마나 견디나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네. 그 하중의 힘을 일직선으로 그냥 거기다 네, 네. 가해보고 당연히 이제 철근으로 거기 외벽을 쌌으니까 더욱 네. 많이 견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10배 이상 견디더라 최대. 그러니 얘는 지진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험을 그런 게 끝내버렸어요. 어딨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H빔을 아까 댔다고 했잖아요. 네. 9층으로 세놓고 이걸 이렇게 세워 있는 걸 했는데 이걸 눕혀놓고 그 H빔을 누르는 거예요. H빔이 두 개로 겹쳐서 있는데 당연히 견디지. 네. 그거 안 견디겠어요? 그게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거는 잘 견딘다. 그러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거를 9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아래, 상하, 좌우, 또 뭐,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지진이 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진이 90도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진이 위아래도 올 수 있고, 네. 옆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지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 견디라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건데, 네. 딱 이렇게 철을 딱 댄 거를 눌러보니까 잘 견디네. 그래서 다 견딘다. 이렇게 그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더 문제인 거는 원안위에서 이거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지 진동이 왔을 때 자화로 흔들렸을 때 이 1800개의 구멍을 낸 것들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라라고 했는데 네. 그것과 전혀 무관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동에 견딜 수 있는지는 아예 실험도 없었고 네. 이 볼트에 대한 실험도 전혀 없었는데 네. 이 실험은 또 통과가 되고 승인은 그대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연구원은 무슨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통과시킨 원안위는 무슨 검토를 했는지 전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는 검증단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거는 그쵸?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네, 네, 있는 네. 평가단인 거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도 실제 상황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거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달라고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들어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몇 분 본다고 그거를 저희가 뭐 이거 완전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분야가 이게 이제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그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네. 검토하겠다 그 자료를 달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또 그 하나로 원자로가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외벽이 이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23년 됐다고 했나요? 그렇게 벽체가 좀 휘고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랑 공사하고 이렇게 관련성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황당한데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23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당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딱 들어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왜 1800개의 구멍을 뚫으려면 이렇게 자로 재구해서 위치들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려고 보니까 건물 본체 자체가 약 10cm 정도가 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또 구멍을 뚫으려고 보니까 그 구멍을 뚫는 지점에 원래는 그 철근이 그 콘크리트 안에는 들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철근이 내진에 잘 견디기 위한 걸 보강 공사를 하는 거여서 그 철근을 절단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가 이제 뚫은 지점이 가서 보니까 철근이 원래 하나 정도는 뚫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상하고 굉장히 다른 현장 상황들이 그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미 거고. 콘크리트의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겠네요.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는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데 네. 이게 수명이 길어질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해진다고 해요. 네. 근데 안에 철근을 손상시켰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 그거는 이제 천공 과정에서 철근이 네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철근이 들어 있었고 또 이게 건물 자체가 휘어 있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그죠. 실제 맞게 해야 딱 되는 중단하고. 거니까. 그렇죠? 네, 네네. 중단하고 거기를 설계 다 변경을 실측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네네. 맞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근데 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아까 8월 말까지 네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추측으로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무시되고 공사가 그냥 강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40대인데 20대 때 검사한 그 신체 검사표 갖고 처방 내렸다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그 비유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처방하도록 그대로 가가지고 약을 주려고 하는 약사가 보니까 이게 네. 안 맞아. 자기가 처방전대로 하면 고혈압, 안 맞아. 고혈압도 생겼고 근데 당뇨도 그냥 생겼고. 주래. 그냥 주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오죽하면 인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요. 뭐 인부분들이 거기 그 공사하면서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악의적으로 뭐 제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연구원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인부들의 문제인 것처럼 축소해서 덮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부들하고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다른 분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제가 7월 28일까지 그 실험하고 있는 네. 무스츠크라우트가 이게 그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관통 볼트를 완전히 밀봉하지 못하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사진이 제 7월 28일까지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인부분들은 공사는 못하고 계속 실험만 진행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공사 계약을 한 업체는 8월 말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그 과징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업체가 맞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면. 그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공사가 지체되면 네네. 하루에 얼마씩 그 부분들을 보상하게 네네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아마 하나로 원자라고 갈등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설명할 때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그 이른바 뭐 그 10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네네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제 예, 예. 좀 이제 우두머리격 있는 사람들과 네네네. 그 인부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대요. 그럼 무슨 갈등이 있어요? 임금이겠죠, 임금. 뻔한 거잖아요. 임금.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는 빨리 맞춰야 되니까 위에서는 빨리빨리 하라 그러고 이건 실제 진행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돈을 제대로 못 주고 왜 돈을 안 주-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그거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처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이제 8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3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2월이라겠죠. 2월 15일. 공사가 7월 말까지 어떤 인부들하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7월 말쯤에 공사를 싹 인부를 바꿔서 싹 한 달 바꿔서. 만에 음. 그동안 안 되던 걸 샥 드림팀. 깔끔하게. 드림팀이네, 드림팀. 아, 그게 7월 말에 바꿨나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아. 했어요. 그래서 말이 잘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동안 안 해보던 사람들이 와서 싹 해서 드림팀. 쫙 만드는 그런 해명을 들으면 그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국가기관이 우리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핵실험을 하는 원자로 공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그냥 그 일용 그 노동자들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제에서 공사 기간을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중단해놓고 이걸 철저하게 할 생각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으면 싹 바꿔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대충 빨리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문제에서 제보를 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진 그 전문가한테 의견을 내라 했더니 낸 의견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걸 안 하고 어떤 다른 방법은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고 네. 그 아이디어가 공사가 실제 현장에 갔더니 잘 안 맞아. 그러면 공사 인부를 바꿔서 새로운 사람 근데 이게-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건 공사장의 인부분들은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그거를 시공을 하면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네. 설계 도면에서 공법을 줄 때 그 무스츠크라우트라고 하는 걸 줬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 피해는 인부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 갈등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꼭 그 인부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된 것처럼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당초에 잘못됐고요. 그 공법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었고 검증하는 실험에서 그러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속 현장에서 실험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잘못 줬는데 그렇죠. 그걸 디렉션 받은 사람은 그대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됐다라고 제보를 하는 거고 근데 시간은 쫓긴다라고 하고 그래 8월 말 끝났나요 공사는? 그러니까 이제 8월 말 못 끝나서 도저히 못 네. 끝냈죠. 예, 10월 말로 이제 두 달이 연장. 연장됐다. 다시 음. 12월 말로 연장이 됐어요. 12월 말. 네. 네. 그러더니 다시 1월 말에 하겠다 이러더니 네. 다시 또 이제 2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설날이잖아. 2월은 또 대선 네, 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이래서 이게 이제 언제 될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연기되는 이유는. 그렇죠. 문제 네. 없으면 그냥 완공 딱 할 그러니까 텐데. 사실은 딱 멈추고 설계부터의 문제니까 다시 실험도 거치고 설계도 다시 하고 정확히 하는 게 맞지. 이걸 조금 하다 안 되면 조금 살짝 고쳐가지고 다시 한 달 해보고 또 안 되네 또 한 번 한 달 연기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문제라는 거예요. 원자로를 다루는 그러니까 그런, 뭐 작은 집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철저하고 안전 최우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물며 원자로인데 그 근데- 0.00001%도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다? 문제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건 그 안에 하나로 원자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미 1,800개의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는 네. 거고 그게 정말로 완벽하게 밀봉이 됐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이런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면 지진이 왔을 때 걔네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 건물이 오히려 하나로를 덮을 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공사하기 전보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로 문 닫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괜히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전시나 아니면 정치권들은 어떤 움직임이 좀 있나요, 기자님? 지금 이 공법에 대한 문제는 아직 뭐 크게 공론화되지 않아서 이걸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원안위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증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 뭐 위원회죠. 위원회. 네네. 예, 그 우리나라의 원자력과 규제위요.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네네. 점검도 하는 이제 그런 위원회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증한다. 근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면 하나로 일단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로를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로 원자로를 그 운영을 해야 그 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 실적도 내고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제품 같은 것도 생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빨리 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자로는 물론 규모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보다는 뭐 좀 작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끝장나는 거죠. 왜 우리 그 후쿠시마 그 봤잖아요. 영화 판도라 봤죠. 그 난리잖아요. 그 해수를 넣어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원자로를 못 쓰니까 안 된다 고쳐야 된다 하고 막 그치. 아니 저기 그 하나로 원자로에서 그 아파트 단지까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직선거리로 얼마죠? 저게 한 1.5km 1.5km 그 밖에. 일대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냥 뭐 초토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안전 무슨 뭐 예산이며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안전을 더 완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또는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그 원자력 연구원의 그런 그 일하는 것들을 보면 우선 그것부터 빨리빨리 대충 눈 감아서 해버리고 그 다음 그 원자로를 가동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원자력 연구원 일하시는 분들도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게 너무 서둘러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네. 하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사례들을 좀 찾아보느라고 찾았는데요. 네네. 원자로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그 벽체 안에 이제 여러 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2단으로 약간 2층처럼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지진이 오면 이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약간 이렇게 선반처럼 양쪽에다 지었는데요. 그거를 제거하라고 하는 이제 내진 성능을 보강하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구조물을 제거하는데 이 어떤 지진이 오고 이거를 제거했을 때 건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3년 동안 지역에 그 내진 보강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토목공학 전문가 그 설계 전문가 지역의 시민사회 이렇게 팀을 꾸려 3년 동안 기초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합의하에 만든 다음에 1년 정도 이제 그 공사를 하고 다시 검증해서 5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 팀에 이루어진 과정들을 저희가 논문으로 찾아서 봤는데 정말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시스템이 이런 생각이 저희는 그런 검증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게 무슨 공사하듯이 밀어붙였던 거 같아요. 우리도 5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두 이렇게 달씩 하다 보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문제 네. 됐으니까 네. 다시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5년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5년 가도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너무 전문적인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까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밝히고 이거를 다시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보들이 아직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이것들을 다시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의문이 좀 드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방법, 현재는 이제 해법.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저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안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실험을 통과시켜준 것, 이런 공법 자체를 통과시켜준 원안위를 믿을 수 없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지 그리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지 하나로 원자로는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계속 말씀 주신 그런 의혹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자력 객관적인. 안전위원회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시민단체 같이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은 그때 가자 이런 얘기신 그때 거죠? 다시 논의해야 되는. 저는 그런 주장에서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재미없으면. 들어보세요. 네. 웃기는지 아닌지. 네. 아니 문제가 없다 그래요. 자기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원안이나 또 대전에 있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문가들이 와서 얼마든지 와서 그 자료도 공개하고 다 점검해라. 아무 이상 없대요. 네. 그런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하면 그건 안 하겠대요. 자,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왜 안 하겠대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분은? 아니, 저 사람들이 그 원안이나 이런 데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해요. 근데 우리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아니, 그래, 뭐 그 사람들한테 받아도 내가 지정하고 나랑 잘 아는 내 친구, 그리고 우리 전문가 집단, 이 사람들이 점검하면 이상이 없고, 잘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이상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안 받겠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듣다 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프로세스 같아요. 그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말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재밌죠? 네. 아니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삐 처리할 수도 없고.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그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는 건 싫고 네. 내가 내 편 나한테 그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검사 받는 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상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오세요. 국민 누구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공개하고 다 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투명하고 깨끗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이상이 없는 거지. 네.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검증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걸 맞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조선일보한테 감사를 받으면은 이거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요. 얼마든지. 네. 아니 근데 이것만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폐기물.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문제예요. 핵쓰레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이 뭐 2만 톤인가 뭐 이렇게 많이 있고, 네네. 뭐 톤 드럼으로 2만 드럼이죠. 뭐 그렇게 있고 또 이제 뭐 그 뭐죠 고준위 폐기물 다 쓴 그 연료봉 네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핵실험하려고 1699봉을 들여왔다. 그리고 뭐 손상된 다 쓰지도 않고 좀 문제가 생긴 게 300 몇 개 뭐 이렇게 들여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고 하면서 생긴 폐기물이라든지 최근에 문제된 거 있죠. 뭐 그건 이제 고차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도 또 막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있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많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의혹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1699봉의 사용후 해결료는 이동 자체 하는 거가 불법인데요. 원자력 연구원은 시료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그 신고만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왔는데 운반하는 통이 딱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운반하는 통은 원래 다른 나라 규정들을 보면 이게 지진이나 각종 그 화재 뭐 이런 재해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통은 실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실험을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원자력 연구원 답변은 이 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그 21년 동안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송해왔는데 그런 실험도 하지 않고 검증도 안 받고 그 통을 계속 쓰고 있다. 이러니까 이것도 또 되게 황당하고요. 지역에 며칠 전에 또 터진 거는 원자력 연구원에 이제 공사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옆에 한전 원자력 연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흙하고 이 콘크리트 네네네. 네. 공사 부산물. 네. 부산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산물에 대한 제염 실험을 원자력 연구원이 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제염 처리를 해서 방사능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자체 처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염 처리를 한다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제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는 이런 폐기물들이 흙이나 콘크리트 같은 폐기물들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몰래 갖다가 다른 처리하는 업체한테 줬고 그 처리 업체가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그 부지에다 매립을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내부에 계신 분이 제보를 해서 그게 지역사회에 알려지니까 이 지역사회에 이게 어떻게 됐고 이건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원이 조사나 이런 것도 자기네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공개하지 않고 0.5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다시 밀봉해서 파서 원자력 연구원에 갖다 놨다. 이런 황당한 누가 믿어요 그걸? 아이고,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할 사람들이 그동안 왜 그렇게 했어? 뭐 터지기만 하면 철저해. 아니 철저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걸 다 그거를, 가져왔다면. 다 퍼가지고 왔다는 아니 이렇게 거예요. 다 이게. 퍼올 정도로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그 버릴 때는 막 버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조 경제 활동이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 원자력 연구원이 내놓는 해명 자료나 저희가 원안이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구가 정말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러니까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잘 우리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은 뚝 터져. 그래서 그거 잘 문제 제기하면 이거 잘 했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서 문제들이 지금 정말 심각성 있게 철저하게 이런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사례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데 그 못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안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전하면 한번 먹어보시라고 하지. 아니 그 얘기도 할게 나올게요. 네. 먹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그 기억하시나요? 그 삼중수소 누출 네네. 사고가 있었어요. 삼중수소 노출 사고, 그건 뭐죠? 노출 사고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 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삼중수소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그런 삼중수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누출이 돼요. 아까 제가 1,800개 관통부를 네네. 틀었다고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배관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 배관을 하고 다시 거기를 밀봉을 시키는데요. 네네. 그런 틈새로 여러 방사능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중수소인 네, 거예요. 근데 몸에 그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위험한 거죠. 몸에 안 좋은 건데. 네, 방사능의 그 오염이 된 거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공기중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된다. 어디로 그 사라졌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전시청에서 그 하나로 원자로를 운영하는 어떤 관계자가 와서 그걸 해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기자회견을 간 건데 이분이 네네. 갑자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더니 네. 뭘 딱 내미는 거예요. 네. 시료에 이렇게 네. 물을 담고 왔어요. 네. 이게 바로 그건데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전한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먹은 거예요. 진짜로? 응. 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자, 일단 그게 누출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냥 막 갖고 허락도 안 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대전시청에 막 들고 나온 거예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해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그거를 그걸 갖고 나온 거냐고 했더니 나중에 사실은 이게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하는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겠어요. 진짜 들고 왔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그 과학자들이 자기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된 사고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그 철저히 감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쑥 들고 나올 정도니 이게 정말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에 네.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삼중수소에 노출되는 거에 비례해서 건강에 피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피해들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게 계속 지금 보고되고 있고 그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들고 나왔냐고 기자들이 막 따지니까 이제 그게 진짜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정말 웃겨. 해명을 낳고 거짓을 낳는 건. 네. 나중에는. 정말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기관 차원에서 그렇고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이 이렇게 도시하고 도심의 한복판에 이렇게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정말 마음이 좋아가지고 꾹 참고 이걸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알아도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모르셔서 그런 게 그러시나 맞는 것 몰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전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들을 때는
별로 되게 공포감을 느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좀 괜찮아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딱 보여주는 곳, 설명해주는 것만 딱 보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 판도라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그렇죠.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딱 그 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서 자기가 돌아본 그런 것들만 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염살롱, 오늘 음악 한 잔 어때요?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염실장과 정마담의 유쾌한 시사 예능 토크.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좋은 징크스가 있거든요. 다뤘던 현안들 대부분은 잘 해결이 됐는데 뭐 인권연대 학생인권조례 곧 기대를 하고요. 이번 하나로 원자로 문제도 진짜 잘 해결될 거라고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은하 차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의 이번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좀 표하고 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시작하실 때 판도라 영화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판도라 영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판도라? 네. 보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이 원자력 관련된 문제들은 그와 비슷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내 문제이다라고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판도라 문제 영화 꼭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영화사에서 뭐 이렇게 아니죠? 네. 네네. 극장 상영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운받아서 혹시 IPTV 이런 데 연관 있으신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전히 시민들의 알 권리가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거든요. 원자력 문제들은 시민들이 알고 그만큼 정확해져야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입니다를 청취를 많이 하셔야겠죠? 깨알 같은 홍보. 네, 알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은하 차장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재현 기자님, 오늘은 네. 옛날 모습이 나오신 것 같아요. 다시 흥분을 막 하셔가지고. 네. 하도 위험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재현 기자님? 뭘요? 이거 사람들은 더 많이 알려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홍보를 많이 해야죠. 사고를 한번 칠까요? 많이 듣게. 예, 뭐 어떤 그 십자가를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장재현 기자님도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고은하 차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을 때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이익단체와 공익단체. 어느 누구는 공익을 빙자해서 이익도 아닌 사익을 추구했는데 도대체 이 고은하라는 이분은 왜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다고 누가 재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닐 테고요. 하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고은하 차장님을 비롯한 대전 환경운동연합 모든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